오늘은 법제 37조 좀 살펴보겠습니다. 법의 37조의 제2랑 제3호를 공부할 텐데요. 뭐 공부한다고요? 법의 37조의 제2랑 제3호. 일단 이 말을 외우세요. 법제 37조 제1랑 제3호. 한 번 더. 법제 37조 제1랑 제3호. 법의 이 37조는요.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인데요. 이게 뭐예요? 가격 신고하기 전에 관성장에게 뭔가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었잖아요. 여기는 관성장 들어가겠죠.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이 관성장에게 유권 해석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법제 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 결정 방법이라는 게 다 1방법이나 지금 6방법까지, 그죠? 이와 관련되어 있는 뭐 가산요소, 공제요소, 또 일방법 적용요건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과 이 3호, 즉 법제 37조 제1항 제3호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사실 이거는 이 3호는 사전심사라는 말이 무색한 만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사전 합의 개념이거든요. 사전 합의 개념. 이게 다 외국인 투자기업들 본지사 간 거래에 적용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긴데 여기 무슨 말이 들어가나요? 한번 적어볼까요? 특수 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이죠.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이라는 게 바로 외국인 투자기업들 본지사 간 거래입니다. 근데 요거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뭐 일본 기업이나 미국 기업 이런 데들이 하도 이 과세관청에서 의심을 하고 하니까, 아유, 한국의 관성장님, 저희가 가져 들어오는 물건이 얼마짜리인지 미리 합의하고 시작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전심사를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법제 37조, 그러니까 1항 3호는 1항의 1호, 2호와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격 자체가. 그래서 이 법제 37조 1항 제3호에만 적용이 되는 독특한 4가지 개념이 있어요. 1호, 2호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3호에만 적용이 되는 게 4가지가 있다고요. 일단은 시행령을 잠깐 보시면은 시행령 31조에 3항이네요. 3항? 예, 3항. 여기 나오는 것이 바로 심사기간인데요. 법제 37조 1항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그 심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개월이죠? 근데 3호 해당이 될 때에는, 3호 해당이 될 때에는 요거는 1년입니다. 1년. 그쵸? 1년. 보세요. 벌써 이제 하나의 특이한 점이 나왔죠?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법제 37조 제1항 제3호. 네, 이 말을 좀 외워두셔야 된다고. 첫 번째 특징은 뭐다? 일단은 1개월이 아니라 심사기간이 1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는요. 그 법률 37조에 그대로 있는 거니 37조에 바로 이 5항과 6항 부분입니다. 여기도 별표 하나 쳐놓죠. 이제 보시다 보면은 왜 이런 부분에다가 5항의 이런 부분에다가 구멍을 뚫어놨냐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숫자까지 외워야 되느냐, 이건 숫자를 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숫자가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3호인데요. 제1항 1호나 2호에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5항과 6항이라는 거예요. 이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즉 우리나라에 와 있는 뭐 예를 들면 일본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래서 관성장이 당신 물품의 가격은 뭐 100달러짜리다 이렇게 심사 결과를 알려줬다면, 그럼 그거대로 잘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적용을 해서 산출한 과세가격 및 그 산출 과정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잖아요. 내 가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관성장이 심사 결과를 알려줬고 그것대로 어떻게 잘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관성장에게 또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법제 37조 제1항 제3호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벌써 이제 2가지 특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은 그 법의 37조 이전에 보시면은 법의 28조에 있거든요. 법의 28조는 잠정가격 신고 등인데,
그 잠정가격 신고의 대상은 시행령 16조에 있죠. 근데 시행령 16조의 잠정가격 신고 대상에 보시면은 거기 세 번째 2의 2호가 있어요. 1항의 2의 2호. 여기도 보니까 법제 37조 제1항 제 그리고 구멍을 하나 뚫어놨다고. 여기도 역시나 들어가야 될 숫자는 3호인 거예요. 이 부분이 또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 말하자면 심사기간 1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 그럼 어떻게 신고할 것이냐, 이때 잠정가격 신고한다라는 거죠. 법제 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 결정 방법에 여기 들어갈 것은 사전심사이겠네요. 그죠?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다 라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은 어디에 있냐면 법의 37조 그 다음에 보시면은 법의 37조에 2가 있거든요. 법의 37조에는 뭐 이렇게 중요한지 제목까지 다 뚫어놨는데 제목 자체가 중요해서 그래요. 근데 이 납세자가 내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뭐 외국인 투자기업들 같은 경우에 내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는 것을 국세청 쪽에 관세청 쪽에 모두 사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과세율 결정 방법과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그 양쪽에다가 사전 신청을 했을 때 그 양쪽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어떡하죠? 아주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그 관세청과 국세청이 업무 공조를 해서 미리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법제 37조의 2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이 제목에 사전 조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시작하는 말이 또 재밌잖아요. 그죠? 법제 37조 제1항 그리고 여기에도 구멍을 뚫어놨네요. 그죠? 여기도 들어갈 말이 3호인 거예요. 여기도 별표. 이게 이제 네 번째 특징인 것인데, 법제 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서 여기는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여기 의문이 있을 때 뭐 해요? 과세 결정 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하겠죠. 여기 아마도 뭐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가 들어갈 텐데, 그래서 사전심사를 신청을 했다면요, 그죠?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는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받기 위하여, 즉 사전 조정받기 위해서, 여기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 승인, 이게 바로 국세청 쪽에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거의 비슷한 제도가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인 거죠. 근데 국세청 쪽에서는 그거를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 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 승인을 그 양쪽에다가 신청을 해도 되는데 한 곳에다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신청을 관세청장이 한꺼번에 받아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다 관세청장에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 승인은 국세청장에게 신청해야 되는데 관세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뭐를요?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 승인을 관세청장에게 한 곳으로 다 신청한다고요. 그럼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시에 신청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정리해 보시면요, 법제 37조 제1항 제3호, 바로 지금 얘기한 이 유명한 이 부분인데요. 법제 37조 제1항 제3호 네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사전심사 기간, 그죠? 사전심사 기간이 1년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 1년 동안 잠정가격 신고한다. 그죠? 잠정가격 신고한다. 또 네 번째는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 심사와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 사전 승인을 누구에게? 관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거였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징을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